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천만입니다. 어떻게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점심도 맛있게 드셨을 테고, 지금 좀 편하게 쉬고 계시겠죠?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일단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약간 사족이 좀 길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보니까 삼성 관련된 없는 얘기들을 좀 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삼성 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꼭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사 얘기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인데, 잡다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에게 멘탈에 좀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듣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제 이야기 다 들으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할 줄 알고 그냥 정겹다고 하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재미없다 하면은 또 안 듣는 거죠. 그걸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애써가면서 듣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웃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아요. 삼성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삼성과 관련된 여러 협력 업체들, 그리고 삼성과 경쟁 상대에 있는 업체들,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들 많은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 사진에 보시면 아시죠? 이게 어느 나라인지. 대만이에요. 대만인데, 대만도 지금 현재 좀 난감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뭄 상황까지도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죠. 거기에 또 반도체 좀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대만에서도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난릴 겁니다. 계속 풀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보다도 대만이라는 이 조그만 섬나라가 이렇게 국부를 창출하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참 신기하죠? 저 조그만 섬나라가 인구 2천만도 채 되려나 보겠습니다. 한 2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나 가지고. 과연 대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대만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더 중요한 게, 저는 EUV나 그런 장비를 떠나서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은. 그래서 지금 인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도 그래서 인재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유명한 인재들, 박사급들이나 똑똑한 사람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모집을 하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를 만들었는데, 대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만도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실력 있는 대학생들 모집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의 반도체 기업을 만들어내가지고 일궈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재들을 잘 이렇게 보면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뭔가 키워줘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인재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튀어나가요. 왜냐? 더 좋은 데로 가야죠. 더 좋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봉 더 주면은 안 갈 수가 있나요? 가야죠, 당연히.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은 그 인재를 지금 유출 막으라고 난립니다. 인재 유출,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으라고 빗장을 걸었어요.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그 대만의 결정인데, 이 가뜩이나 또 이 똑똑하고 실력 있는 애들이 또 중국으로 흡수가 돼.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도 빼오려고 할 테고, 대만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 빼가면은 좀 결국 기업의 타격이 크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도 많이 빼갔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 가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이제 팽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미중이 이제 반도체 등 이제 첨단 기술 분야 패권을 놓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만 정부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인재 사냥을 막기 위해서 그 대만인의 중국 대륙 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못 가, 이제. 제가 볼 때 제한해버리면은. 그래서 인력 업체가 이제 중국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이제 광고하는 그런 것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대만 달러, 약 2억 원 정도 벌금 내 2억 원. 이제 인력 소개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죠. 리크루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대만 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합니다. 판단되죠. 대만은 그 세계 최대 우리 바운드리 업체 있잖아요. TSMC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TSMC 보유국이죠. 그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니까 대만 노동부는 최근 취업 사이트하고 헤드헌팅 업체에다 공문을 보냈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내 일자리 채용 공고를 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중국 취업을 알선하지 말라 요구합니다. 결국은 취업 알선하지 말라는 거죠. 인력 공고도 하지 말고 취업 알선도 하지 마라. 지시를 어기고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최고 50만 대만 달러 한 2천만 원 정도 벌금 때려버리고요. 취업을 중개하는 경우 최고 500만 대만 달러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노동부는 이제 공문에서 미중 과학기술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지장이 생겼고요. 그 중국이 현재 독자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연구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그 같은 언어를 써 관리가 쉬운 대만 반도체 인재를 빼내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의 비슷한 중국어다 보니까 이제 뭐 언어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인재가 굉장히 탐나겠죠. 이런 인재들 쏙쏙 빼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TSMC만한 그런 반도체 업체를 만들려고 이제 애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이제 대만 취업 사이트에 있어요. 대만 취업 사이트 ES123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여 개 중국 관련 채용 공고를 삭제해버렸어요. 대만에서. 또 다른 취업 사이트인 104 인력은행도 지난 28일 날 자사 사이트에 중국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들에게 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하루 만에 중국 관련 일자리 광고가 3,722개에서 1,872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가 다 없어지지 않은 이유로 이제 이를 올린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로 이제 최근 대만이 이제 범정부 인력 유출 방지 회의를 개최한 후 내려졌는데, 대만은 정부 조례에 따라서 대만 취업 사이트하고요, 그 헤드헌팅 그 업체가 중국 내 일자리를 광고 알선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 중국과 교류나 아니면 대만인의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실상 허용이었는데, 하여튼 천스창 대만 노동부 취업 서비스 팀장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만 통신사에다 최근 몇 달간에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대만 인력 빼가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만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 투자한 대만 기업이 본토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제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에서도 이번에 그 대만 정부 조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쫓아가지고요, 중국 본토에 취업한 대만인들은 물론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TSMC나 폭스콘 등 대만 기업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인데, 그 대만이 그 자국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내린 고육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대만의 정책은 최근 미국의 대중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측면이 있죠. 대만이 거의 친미 아닙니까? 친미기업.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겠죠. 지난 1월 들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중국과의 안보 경쟁에서 핵심 분야로 보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동맹 우호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행정부도 이런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그 화상으로 열린 그 반도체 공급망 강화 회의에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TSMC 등을 초청했어요. 이날 회의는 그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는 취지였는데, 미국이 앞으로는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제 중국 조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라는 공격적인 계획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미 의회의 서한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거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회의에 참석시킨 것도 그 반도체 정책을 대중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죠, 방증.
오는 21일에 또 이제 워싱턴에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반도체 문제가 이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중심이 돼 있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 이슈죠. 핫 이슈. 반도체가 핫 이슈예요. 이 때문에 이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든 각가들이 초관심이에요. 초관심. 가뜩이나 지금 대만은 지금 친미 국가인데 이 대만이 또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대만의 인재들을 빼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지금 대만은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인재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비상이다. 대만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난감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하여튼 대만도 뭐 잘 돼야겠지만요.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다 얽혀 있어요. 어느 한 기업이 폭망한다 해가지고 뭐 그 다른 기업이 또 이렇게 뭐 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또 참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에, 역학적 관계에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TSMC 관련된 이야기고 또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만큼 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삼성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도 반도체 인재의 양성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가지고 키워나가야겠죠. 혹시라도 뭐 자녀분들도 키우신 분도 있으면은 반도체 관련된 그런 학과나 그런 전공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중에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